자, 문제 분석을 함수 부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괄호 순위에 대해서 구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해당 문제는 시트에 보시면 1작업 시트에서 1번 함수라고 제가 표시한 부분 있죠. 네, 여기 위치에다가 함수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지시사항이 쭉 지문이 나왔고, 주어진 함수는 rank.eq라는 함수를 지시를 했죠. 자, 그러면 rank.eq 함수를 지금부터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하시고 rank.eq라고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괄호를 열고 fx 마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함수 마법사 창이 뜨게 됩니다. 자, 등수를 구할 대상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넘버 자리는 등수를 구할 값 1개를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선택해야 될 대상이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한 순위는 여기죠. 월별 사료 비용의 내림차순 순위라 그랬죠. 그러면 사료 비용이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 63만 4천이라고 하는 값이 등수를 구할 대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REF라고 쓰여져 있는 거는 원래 풀네임으로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참조 영역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비교 경쟁 대상이 되는 겁니다. 경쟁 대상 전체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경쟁 대상 전체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에 나온 G5셀을 포함한 150만 1000까지를 범위로 경쟁 대상으로 잡으신 다음에 반드시 F4키의 절대 참조를 처리하셔서 완전히 범위를 고정시켜서 묶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뒤에 가서 이제 직접 실물을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오더 자리에 이제 처리 부분인데 0이나 생략을 하면은 내림차순이라고 설명이 적혀 있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에 문제 지시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내림차순 순위를 적용하라고 분명 언급을 했습니다. 문제지에서. 그러면 당연히 문제 지시사항에 따라서 0을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비워 놓으셔도 내림차순이 적용된다 이 뜻입니다. 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누르셨을 때 해당 63만 4천은 전체 범위에서 4등 값에 해당되는 값으로 큰 값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원래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용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림차순은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점점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예, 이게 바로 내림차순 순위의 규칙이라고 알고 계시고, 오름차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점점 올라가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예,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4등이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제 점을 갖다 대겠죠. 나머지 구할 거예요. 자, 쭉 끌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죠. 자, 볼까요? 자, 4등은 뭐 편집 모드로 우리가 F2 단축키를 눌러보면 빨간색 범위가 여기 이렇게 잡힌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뭐 여기는 문제가 없죠. 자, 두 번째 등수 3등이라고 찍힌 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보면 63만 4천을 벗어난 76만 5천부터 여 밑에 있는 가장 큰 평균 몸무게 이 영역 셀 영역까지 침범해서 넘어갔죠. 그러니까 범위가 움직였죠. 이 빨간색 범위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등수를 구할 때마다 한 칸씩 밀려나서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참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랭크 함수에서는 정확히는 랭크 EQ 함수죠. 랭크 EQ 함수도 그렇고 랭크 함수에서는 두 개의 함수를 쓸 때는 반드시 절대 참조라고 해서 범위를 완전히
고정시켜야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처리한다. 이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4등짜리 구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FX 마크 버튼 눌러서 편집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G5에서 G12 영역을 F4키를 누르셔서 달러 표시로 행과 열을 완전히 고정시켜서 묶어주시는 거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점에다 갖다 대고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채우기 핸들로 이제는 제대로 1등부터 마지막 등수 8등까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함수의 완성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구분을 이제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구분 쪽에서는 식별 번호의 마지막 글자 이것이 1이면 초식성이라고 찍고 2이면 육식성으로 구하라고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나열했고요. 사용하라고 한 함수는 choose 함수와 write 함수를 써서 해결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함수의 기본 뜻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2번 함수 자리에 이제 함수를 두 개를 쓸 겁니다. choose 함수, write 함수인데 choose라고 하는 함수의 단어 뜻을 보면은 얘는 선택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택한다.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와 비슷한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 단어 뭐 상식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초이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와 이제 비슷한 종류의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를 선택한다, 뭐 고른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주로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right 함수 쪽은 오른쪽이라고 원래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우측 방향이라고 뜻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함수를 먼저 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건데, choose 함수를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함수 자리에 같다 기호를 입력하시고 choose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괄호를 열어주시고 FX 마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함수 마법사 창이 뜹니다. 자, choose 함수의 index num이라고 하는 자리는 기준값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값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게 경우의 수를 판단할 값을 제시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경우의 수를 판단할 기준을 선택할 값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덱스 넘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는 문제를 읽어보면서 해보면 여기에 이렇게 됩니다. 식별 번호가 바로 기준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별 번호의 위치를 봤을 때 표에서 RJ00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바로 기준값 데이터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데이터가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시면 마지막 글자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글자만 정확히 잘라서 가져와야 되는 처리 함수인 write 함수를 써서 이 내용을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다시 값을 지우고요. 스펠링으로 write라고 입력을 하시고 괄호 열고 닫고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식 입력줄에서 write 함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함수 창이 write 함수 창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텍스트 자리 빈칸 한번 클릭을 하셔서 막대기가 깜빡이도록 두신 다음에 RJ001이라는 데이터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이 문자 값이 RJ-001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됐으면 num characters 자리 클릭을 하셔서 내가 해당 문자열에서 필요한 만큼 잘 나올 개수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개를 잘라오면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1이 추출이 될 거고요. 두 개를 잘라오면 01이 추출이 될 거고, 세 개를 잘라오면 001이 추출이 될 거고요.
4개를 잘라오면 다시 001이 추출이 됩니다. 5개를 잘라오게 되면은 J-001이 나올 거고 6개를 잘라오면 RJ-001 전체가 잘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 문자를 잘라서 가져오는 기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한 글자만 잘라서 가져오는 거니까 1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추주 함수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value 1자리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위에 write 함수로 잘라온 데이터 한 글자가 값이 1인 경우에 해당이 되면 여기에서는 어떤 처리를 하라 그랬냐면 초식성이라고 표시를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에 나온 대로 초식성 입력하시고 2번 줄을 클릭하시거나 탭키를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열 처리의 완성 기능인 쌍따옴표를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값인 경우에는 육식성이라고 표시를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함수창에 value 2에다가 육식성이라고 입력을 하고 탭키를 누르시거나 다음 줄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쌍따옴표가 처리돼서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 여기에 점에다 갖다 대고 십자 모양 마크가 떴을 때 왼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쭉 채우기 핸들 하시게 되면 초식성과 육식성 중에 해당되는 거 하나가 선택돼서 결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 함수식의 완성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마을의 월별 사료 비용 평균을 구하라고 지시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SUMIF 함수와 COUNTIF 함수 두 가지를 써야 됩니다. 자, 우선은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어 단어에서 average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평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엑셀에서도 이 함수가 실제로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함수를 쓰라고 지시가 나온 게 아니라 SUMIF 함수와 COUNTIF 함수를 써서 풀라 그랬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SUMIF라고 하는 것은 합을 일단 구하는 함수다라고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COUNTIF는 개수를 구하는 함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균을 구할 때 합을 구한 다음에 나누기 처리를 해서 개수로 나누게 되면 평균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합과 개수를 나눠서 평균을 구한다라는 개념을 백그라운드로 알고 계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SUMIF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부합되는 대상만 골라서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 COUNTIF는 조건에 부합되는 대상만 골라서 개수를 셉니다. 네, 이게 바로 함수의 기본 동작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함수 자리에 클릭을 하시고 갓바기호 넣으시고 SUMIF라고 입력을 하고 괄호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FX 마크 버튼 누르시게 되면 SUMIF 함수 창이 뜨게 되는데 세 줄짜리로 이렇게 생김새가 생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합을 구하기 위한 조건식을 만들 건데 여기서 언급을 했던 건 우정마을의 월별 사료 비용에 대한 우선 합을 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뒤에 평균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방금 공식으로 알려드렸듯이 합을 먼저 구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제가 지금 드래그한 이게 바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렌즈라고 하는 영역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라고 하는 것은 비교 대상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렌즈라는 게 원래 범위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비교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문제 앞 글자에 언급했던 우정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정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범위를 찾아서 사랑마을부터 숲속마을까지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죠. 이 대상 범위에서 비교할 값을 여기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그럼 비교할 값은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우정마을이라는 단어가 비교할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크리테리아 위치에다가 우정마을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탭키를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쌍따옴표가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썸렌즈가 합을 구할 범위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을 구할 대상은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사료 비용이 바로 합을 구할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당연히 월별 사료 비용에 해당되는 63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바로 여기를 포함한 150만 1,000원까지가 합을 구할 대상 범위가 되겠죠. 네,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라는 것을 꼭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골라서 정확히 사료 비용을 골라서 합을 구한다. 이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셔서 114만이라고 하는 합 결과가 나왔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수식 입력줄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나눗셈 기호에 해당되는 슬래시 문자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우리가 분수 기호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음에 사용해야 될 함수는 countIf 함수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countIf 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정확히 fx 마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countIf 함수창이 화면에 뜰 수가 있고요. 렌즈 범위는 비교할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sumif 함수와 동일한 사용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우정마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셀 위치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위치 부분에 해당되는 사랑마을부터 숲속마을까지 범위를 잡아주시면 D5에서 D12가 범위가 나오죠. 여기에서 비교할 값을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비교할 값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정마을이 비교할 단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정마을에 일치하는 개수가 3개라고 카운트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앞에서 구한 114만과 뒤에서 개수를 구한 3개를 나눗셈 처리해서 평균으로 38만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문제 3번 지시사항을 결과로 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의 완성본은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식이 완성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마을 마리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값에 마리라는 단위를 붙이라고 지시가 나왔고요.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라고 지시가 나왔습니다. 사용하라는 함수는 dsum 함수를 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dsum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단어가 2개가 합쳐진 건데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sum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표를 데이터베이스라 그러고요. sum이라고 하는 것은 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표의 범위 중에 해당되는 값의 합을 구하는 함수가 바로 dsum 함수다라는 배경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4번 함수 자리에 dsum 함수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고 fx 마크 버튼 누르시면 dsum 함수 창이 활성화됩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를 읽어보면서 해볼게요. 합계를 구할 대상은
사랑마을 마릿수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고 지시가 나왔죠. 자, 우선 함수창 첫 번째 보면 데이터베이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내가 타자 입력을 한 표의 전체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 범위의 개념은 정확히 앞부분에 식별 번호에서부터 여기 내가 입력했던 2020년까지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4에서 H12까지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순위하고 구분은 함수 작업을 이용해서 구한 결과이기 때문에 얘는 대상 범위가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B4에서 H12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필드를 선택을 해서 열 위치 번호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잡은 범위에서 식별 번호 자리가 1번 열, 그 다음 2번 열, 3번 열, 4번 열, 5번 열, 6번 열, 7번 열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 열 위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합을 구할 대상은 문제에서 얘기했듯이 마릿수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여기 위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클릭한 것처럼 2의 4번 셀을 그냥 클릭을 해 두셔도 되고 나는 이 방식 말고 열번호로 찍겠다라고 하신다면 정확히 1번, 2번, 3번, 4번 열로 해서 여기에 4번 열이다라고 4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조건을 여기다 제시를 해야 되는데 조건은 여기서 얘기한 대로 사랑마을이라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위치와 사랑마을을 같이 드래그해서 범위로 잡으시면 조건 범위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7이라고 하는 총 합계가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과값에 말이라는 단위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대로 수식 입력줄에 클릭을 하시고 AND 기호를 넣어준 다음에 쌍따옴표 열고 말이 입력하고 쌍따옴표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숫자 뒤에 말이라고 하는 단위까지 출력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뒷섬 함수와 AND 문자 기호를 사용한 함수식을 완성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함수를 한번 해볼게요. 가장 큰 평균 몸무게를 구하라고 했고 정의된 이름, 몸무게를 이용해서 맥스 함수를 써서 문제를 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5번 함수 자리 클릭을 하고요. 갖다 기호 넣고 맥스 입력한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fx 마크 버튼을 누르시면 맥스 함수 창이 활성화되고요. 우리가 큰 값을 구할 대상은 바로 몸무게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평균 몸무게 값인 2500부터 해서 332까지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글자로 몸무게라고 하는 단어가 수식줄에 찍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찍혀 나와야 정상이에요. 만약에 이름 정의를 앞에 서식 작업 부분에서 제대로 안 하시거나 오타가 나신 분들은 이렇게 글자가 안 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름 정의 작업을 다시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무게라고 타이핑 치셔도 정확히 인식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가장 큰 값인 2500이 결과값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투입 연도를 구하라고 했고 이 값은 정확히 H14번 셀에서 선택한 동물명에 대한 동물 투입 연도를 구하라 그랬죠. VLOOKUP 함수를 써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6번 자리 함수를 클릭을 하고요. 갖다 기호를 넣으시고 VLOOKUP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미리 좀 설명드리면
단어의 뜻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버티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세로 방향을 얘기하고요. 여기에 합성어로 룩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친 겁니다. 룩업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 찾아보는 함수가 바로 VLOOKUP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함수창을 이렇게 VLOOKUP 그 다음 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고요. FX 마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VLOOKUP 함수창이 활성화됩니다. lookup 밸류 자리에 값을 찾을 대상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H14번 셀이 바로 값을 찾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H14번 셀 코끼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표의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탐색할 표의 범위를 잡는다. 네, 테이블 어레이가 바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코끼리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정확히 C의 5번 셀부터 대상 범위는 여기 나와 있는 2020년까지가 대상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이후의 영역은 잡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자, 열 번호를 이제 찍어 줄 건데 여기에서 열 번호는 여기가 1번 열, 여기가 2번 열, 여기가 3번 열, 여기가 4번 열, 여기가 5번 열, 여기가 6번 열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컬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원래 이게 열을 얘기하고 인덱스 넘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번호를 지정해라 이 뜻입니다. 기준 번호를 지정해라 이 뜻이죠. 그래서 열 번호를 지정해서 탐색할 대상은 문제에서 언급했듯이 동물 투입 연도가 탐색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 자리가 되는 열 번호가 되겠죠. 그러면은 위치로 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리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는 6번 열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VLOOKUP 함수에서는 절대 필드명을 대상으로 잡지 않기 때문에 여기선 반드시 숫자 번호로 열을 지정해 줘야 된다는 규칙을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렌즈 룩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찾으면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true라는 설명을 가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원래 compare라고 하는 연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에서는 compare라고 했을 때 일치하는 값은 정확히 false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0이라고도 표시를 하죠. 네, 이런 계통의 관습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준을 false라고 입력을 해주시거나 또는 같은 표현으로 0이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정확한 기준의 탐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코끼리라고 하는 글자를 정확히 이 동물명 범위에서 같은지를 기준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false라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셔야 정확한 탐색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2019년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코끼리는 실제로 2019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VLOOKUP 함수도 문제를 해결했고요.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평균 몸무게가 1000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라 그랬죠. 자, 우선 조건부 서식에 해당되는 문제에서 행 전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대상 범위를 RJ001부터 육식성까지 대상 범위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홈 메뉴에 조건부 서식을 누르시고 규칙 관리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새 규칙을 누르셔서 수식을 사용하겠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같다 기호를 입력을 하시고 이제 수식 입력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몸무게가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표에서 보시면 평균 몸무게가 25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F5셀로 셀 주소가 표시가 될 거고요. F4키를 두 번 눌러서 열방향으로 고정을 시키셔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2500, 120, 250, 223, 121, 116, 1000, 332까지 범위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선 시작 위치만 하나만 지정을 해주시면 나머지는 조건부 서식이 알아서 탐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방향으로 고정을 해서 F는 고정이 되고 숫자 행방향은 5, 6, 7, 8, 9, 10, 11, 12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면에 나온 대로 이런 형태로 달러 표시를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상기호를 언급을 했으니까 여기에 이상기호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비교할 대상값은 100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여기다 컴마 넣으시면 안됩니다. 자, 그래서 서식 버튼을 누르셔서 문제에서 제시한 서식이 파란색 굵게라 그랬죠. 그럼 글자색을 여기에 나온 대로 파란색으로 표준색 파랑 찾으시면 되고 굵게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대상이 되는 것만 정확히 두 개의 레코드가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조건부 서식이 완성이 된 거고요. 자, 이제 7번까지 완성을 다 했으면 마무리 작업을 할 겁니다. 1작업에서는 테두리 작업을 추가로 해주셔야 되는데 자, 테두리는 여기 식별 번호부터 정확히 2019년까지 전체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서식을 누른 다음에 테두리 메뉴로 가서 굵은 테두리가 이 밑에서 세 번째 겁니다. 그래서 윤곽선 클릭하시면 겉에 테두리가 칠해졌죠. 왼쪽 하단에 있는 일반 실선을 선택하셔서 안쪽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 모양이 나오게 되겠고요. RJ001부터 육식선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셀 서식 누른 다음에 테두리로 가서 굵은 테두리 그대로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과 아래쪽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런 형태로 테두리가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험지와 똑같은 형태로 완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마무리로 보기 메뉴에 눈금선이라고 하는 메뉴를 체크 해제해 주셔야지만 1작업이 끝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중에 결과로 나온 이 함수 결과에서 여기 부분은 컴마가 들어가면 안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컴마를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 함수의 결과로 나온 셀이 이게 결과값이 맞는지만 체크하는 거지 여기에 서식이 적용 안 됐다 그래서 감점시키거나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꼼꼼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홈 메뉴에서 여기 쉼표 처리 누르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바뀌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 컴마 기호를 이렇게 찍어서 천 단위 구분 기호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감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작업 부분 끝났고요. 자, 이제 2작업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작업 부분에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목표값 찾기 및 필터 부분이 되는데 자, 먼저 손가락 부분 먼저 지시사항 이행을 해볼게요. 제 1작업에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1작업에서 B4에서 H12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그 상태에서 복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복사 움직임 효과가 애니메이션 효과가 동작을 합니다. 2작업 시트를 누른 다음에 B2번 셀을 클릭을 해야겠죠. 여기 문제에서도 2작업에 B2셀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붙여넣기를 누르시게 되면 복사한 내용이 그대로 카피돼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자, F 자리에 너비가 모자르니까 더블 클릭해서 경계선 눌러서 누를 수가 있고요. 여기도 충분히 직접 이렇게 당겨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문제 2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에 목표값 찾기를 할 건데, 목표값 찾기의 경우에는 B11에서 G11셀을 병합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B11에서 G11셀까지 여기까지가 됩니다. 이만큼 범위를 잡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처리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도 나온 대로 가운데 맞춤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글자를 입력을 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시험지를 보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걸 보면서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이 해당되죠. 자, 그래서 사랑마을 띄고 월별 띄고 사료 비용 괄호 열고 단위 콜론 원 괄호 닫고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균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엔터를 입력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H11번 셀을 언급을 했으니까 H11번 셀을 클릭을 해줍니다. 사랑마을 월별 사료 비용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활용하라 그랬죠. 우리가 복사한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dAverage 함수를 써서 평균을 구할 거기 때문에 등호를 입력하시고 dAverage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탭키를 누르셔도 되고 풀네임으로 다 타이핑해서 입력하셔도 되고 괄호를 열고 fx 마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dAverage 함수 창이 뜨게 돼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표 전체 범위를 얘기하기 때문에 식별 번호부터 해서 정확히 여기 2020년까지 범위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범위를 좀 잡아볼게요. 식별 번호부터 해서 2020년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이만큼이 데이터베이스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2에서 H10까지 범위가 되겠고요. 필드 열 위치 번호, 열 번호 지정인데 우리가 실제 평균을 구할 대상을 구하기 위한 열 번호로는 문제에서 언급한 월별 사료비용 평균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자리가 되는데 G2라고 클릭을 하셔도 되고 열 카운트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1번 열, 2번 열, 3번 열, 4번 열, 5번 열, 6번 열이라고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6이라고 입력을 해주셔도 똑같이 계산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이제 지정해야 되는 건데 사랑마을이라는 게 조건 범위이기 때문에 위치 사랑마을을 같이 드래그해서 범위로 잡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네, 50만 3천이라고 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추가 작업을 해야겠죠. 자, 첫 번째 여기에 테두리를 이제 또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테두리 입히는 작업으로 두 칸을 다 잡으시고 여기에 모든 테두리를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두리까지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사랑마을 월별 사료비용 평균이 50만이 되려면 코끼리의 월별 사료 비용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목표값 찾기를 해라 이 뜻이죠. 자, 그러면 목표값을 찾을 대상을 봤을 때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우선은 이 평균값이 50만으로 바뀌었을 때 여기에 얘기한 사료 비용이 얼마로 변하는지를 계산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평균값에다 셀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 데이터 메뉴에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누르시게 되면 창이 뜨게 됩니다. 수식 셀은 우리가 평균 함수를 사용한 dAverage 함수가 들어가 있는 대상 셀인 H11번 셀이 선택이 되면 되고요. 찾는 값은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50만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정확히 50만 공개수 맞춰서 입력하시고요. 절대 여기다 컴마 넣으시면 안 됩니다. 값을 바꿀 셀의 대상은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코끼리의 월별 사료 비용이라 그랬으니까 코끼리 자리가 있는 곳을 찾아서 월별 사료 비용에 해당되는 63만 4천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는 G3셀이 달러 표시기호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정확히 평균이 50만으로 변하면서 여기에 월별 사료 비용도 62만 8천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목표값 찾기가 수행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고급 필터 작업을 할 건데 위치가 사랑마을이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인 거죠. 자, 그럼 먼저 위치를 언급을 했으니까 이 셀을 클릭해서 홈 메뉴에서 복사를 누르시고 붙여야 될 조건 범위 위치는 B14번이라고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B의 14번 자리에 클릭을 하셔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위치 필드명을 먼저 들어가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랑마을이 아니다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부등호 연산자 같지 않다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사랑마을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드명을 언급한 거를 또 복사를 들 겁니다. 평균 몸무게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평균 몸무게 클릭을 하셔서 복사 버튼을 누르시고 위치 옆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너비가 좀 모자라니까 늘리겠습니다. 여기도 늘릴게요. 자, 그러면 이 평균 몸무게 값이 얼마나 그랬냐면 300 이하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300 이하가 들어갈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유를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면서라고 지금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and라고 하는 것은 이면서, 그리고, 이고, 하고 이러한 전치사 키워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자가 나오게 되면 같은 줄로 나란히 가야지만 AND 연산 처리가 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키워드가 OR라고 나오게 되면 또는 이라는 키워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거나라고 하는 키워드도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이때는 반드시 대각선 방향으로 서로 다른 줄에 배치를 해야지만 OR 연산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AND 연산이니까 당연히 나란히 배치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어떤 자료를 추출하라 그랬냐면 동물명을 먼저 언급을 했죠. 자, 그러면 복사 위치는 B18번 셀이 되는 거니까 B18번 셀에다가 제가 미리 색깔을 그냥 칠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동물명이라고 하는 필드명을 복사를 떠야겠죠. 동물명 선택하고 복사를 누른 다음에 여기 B18번 셀 클릭하셔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다가 이번에는 마리수라는 걸 복사를 뜰 겁니다. 그래서 마리수 클릭하고 복사 누르신 다음에 여기 옆에 셀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평균 몸무게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평균 몸무게 선택하고 복사 버튼 누르시고 옆에 셀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너비가 모자르시면 늘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별 사료 비용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월별 사료 비용을 클릭하고 복사 버튼 누르시고 이 옆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필요한 만큼 늘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가 정확히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고급 필터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범위를 직접 잡으셔야 되는데 식별 번호부터 해서 2020년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데이터에 고급이라는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고급 필터 창이 뜨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를 눌러서 목록 범위는 B2에서 H10이 맞습니다. 그 다음 조건 범위를 클릭해서 4개의 칸을 조건을 만든 걸 범위로 잡으시고 복사 위치는 동물명부터 월별 사료 비용까지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대상이 되는 4가지 레코드 결과값이 필터 결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필터 결과 작업이 끝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작업까지 잘 정리를 해주시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 또 잠깐 끊고 다음 영상편에서는 3작업 부분 정렬 및 부분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